안녕하세요. 오늘만 저 두 번째로 동영상 올립니다. 내가 이게 동영상을 또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올해 1920년 올해가 60년 전 1960년 4.19 사건, 4.19 부정, 3.15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4.19 사건이 일어난 해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운이 올해도 있으니까 이런 거기에 이제 착안해서 동영상 올리고요. 분명히 61년 내년 61년 5월 16일 날 5.16 혁명이 뜨듯이 내년에는 정치 혁명이 있는 그런 기운이 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이 명리라는 것은 그 25만 9,200가지 곱하기 남녀 2 해가지고선 이렇게 이 가지의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78억 명이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25만 9,200가지의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분 없이 25만 9,200가지 경우의 수에 놓고선 이렇게 모델화 한다는 거, 모듈화 해서 해석하는 것이 그 통계 그런 식 그것이 명리학설입니다. 그게 명리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명리는 철두철미 이렇게 통계 학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통계학이 이렇게 돼가지고서 여기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표준 오차 뭐 이렇게 하는데 그 25만 9,200가지의 78억 명이 요 경우의 수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져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그 종모양으로 몰릴수록 25만 9,000가지 명리학설의 그 통계학적 이론에 맞는다 이런 식의 얘기죠. 그러니까 명리는 제가 몇 번 동영상 올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히 얘기하는데 절대로 미신이 아닙니다. 수학입니다. 통계학문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뭐냐면은 그 명리의 오행에 나오는 거는 영어 외듯이 또 그 명리의 오행론, 육신론, 신살론, 운성론 요걸 믹스해가지고 영어의 수학처럼 이렇게 하나의 공식적으로 풀어내가지고 하는 것들은 지식적인 학문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풀어내는 모든 경우의 수는 철두철미 25만 9,200가지의 경우의 수를 딱한 통계 학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남녀는 뭐냐면 운행산의 밖으로 이렇게 해석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도 이거는 이게 그 시간적인 60진법의 학문이에요. 60진법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 60진법의 역사적인 윤회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명리거든요. 명리 이론인데 올해가 뭐냐면 그 명리 60진법의 역사 윤회지 올해 1920년이 1960년도 4.19 사건이 일어난 그 해와 같은 운기라는 겁니다. 같은 운기라는 거예요. 그거 똑같이 제가 또 무슨 얘기 딱 했냐면 어쩜 1960년 3월 15일 날 부정선거를 했듯이 한 달 늦게 2020년도 4월 15일 날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서 지금 이 사건이 2020년도에는 4.19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과격한 데모가 일어나야 할 그런 식의 운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또 올려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유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그 멜 깁슨이 주연한 그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잡혀가지고서 이렇게 십자가 같은 게 틀에 이렇게 눕혀가지고서 이렇게 할 때 이제 큰 도끼로 이렇게 목을 치기 전에 그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만 하면은 그 살려달라 이거 자기 저거를 인정만 하면은 개들이처럼 이렇게 인정만 하면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멜 깁슨이가 이렇게 목이 이렇게 당강 이렇게 도끼를 잘리는 그 순간 자체에서도 뭐냐면 이렇게 마지막에 딱 하는 말이 있어요. 프리덤 하면서 그냥 죽어요. 목이 땡강 잘려서 죽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정도로 이 자유라는 거는요, 이 프리덤, 이 자유라는 거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역사적 과정에서 쟁취한 겁니다.
그랬다고 해서 지금 문재인이나 김정은이나 북한의 김정은이나 그다음에 중국의 시진핑의 이 공산당 이놈들이요,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은 인간이야. 눈, 코, 입, 다리 다 들었죠. 어디가 뿔났거나 뭐 어디가 좀 삐지거나 이런 식의 외계인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사람 얼굴 생간 형태가 아니라 그 마음 자체 품고 있는 그것에 전과 악이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프리덤, 이거는 모든 사람이 자유스럽고 공평하게 살고 기회균등하게 산다는 거. 기회균등 요것이 쉽게 말하면 자유인데, 이거는 저기예요. 이것이 바로 이게 선인데,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공평, 기회균등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회균등은 이게 어떻게든 민주하고도 같다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이거는 역사상 이렇게 보면요, 공짜가 없었어요. 그 악의 무리던 그런 마음을 갖던, 겉모양 다 인간이죠. 뭐 외계인처럼 뿔나거나 이런 동물들이 아닙니다. 그런 놈들이 그러니까 극소수의 놈들이 남의 피 빨아먹고 사는 것이 악인데, 그것은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쟁취해가지고 다 공평하게 나눈 그런 식의 일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자유인데, 이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올해는 4.15 부정선거가 벌어졌고, 오히려가 1960년도 4.19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분명히 이 4.19 사건 같은 큰 시위가 일어나야 할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제가 이제 많이 보는 것이 이제 보수도 공병을 유튜브를 많이 봐요. 이봉구 TV도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조갑제도 보고 정기도 보는데 이제 안 봅니다. 황태순이 그것도 저는 안 봅니다. 그 다음에 누구야, 황장수 해가지고선 완전히 걔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했냐면 전응아처럼 좀 무식한 놈처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황장수 탈을 줄 안돼. 그러니까 조회수가 뭐 전에는 뭐 4만 5만 6만 이렇게 가던 것이 지금 1만 2만에서 다 끝나고 말더라고요. 또 뭐 황태순이 뭐 정기자나 조갑제 이제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인간의 논리와 합리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배웠던 통계 이론, 통계 상식 이론에 다 맞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게끔 이걸 다 조작한 것이 나타났는데, 그걸 왜 인정을 안 씁니까? 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책을 그러니까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통계학적으로 딱 증명이 되고 조작된 것이 나타나고 부정선거가 확실하게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민경이다, 그 다음에 바실리아다, 공병호가 자꾸 그 증거들을 갖다 대는데, 사전선거의 통계학적 분포도면 딱 보면 그거 자체가 그냥 다 증거되는데 뭘 또 증거를 더 대려고 그럽니까? 근데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나는 참 이해가 안 가요. 방금 전에도 그런 동영상 올렸지만 참 안타까워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론은 뭐냐면요, 이 공병호, 이병구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간혹가다 윤석열이가 어떤 메시아나 어떤 큰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이 검찰에서 그걸 해야 된다면서 윤 총장을 믿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쏘울지, 아이고 공병호, 이병구 이 사람들을 되게 순진하네. 난 그런 식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중국에서 15년 4개월 살았거든요. 10개월 살아가지고 중국에 대한 이 공산당이나 중국 사회에 대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어떤 전문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 딱 하면 그건 아닌데? 무슨 얘기 딱 하면 그건 중국 공산당을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야. 지금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을 뒤를 까고 하지만은요, 중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지금 이긴다거나 우월적으로 나타나는 건 또 뭐냐면요, 미국이 군사적으로 그냥 우월하다는 거고요. 전 세계 기축통화가 달러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미국이 승승장구 나가는 겁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이게 모든 그 제조업의 모든 재료나 모든 그 구성 요소가 다 그 나라로 충족이 돼요. 근데 미국에서도 그 나라도 넓고 인구수도 많고 해서 그게 다 충족된 것 같으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본주의라는 국가를 딱 해가지고 대중 소비 문화로 딱 갔기 때문에 그 소비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이요, 중국에서 공급하는 이상은요, 절대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워봐야 중국을 못 이깁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지금의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재난 기금 해가지고 막 주고 그렇게 하지만은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막 돈을 찍어서 딱 되면은요, 달러 환율이나 이게 푹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이게 돈이 종이 조각으로 돼버려요.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같은 그런 식의 나라가 되거든요. 근데 미국만큼은 돈을 막 찍어내도 지금 전 세계 78억이 달러를 다 추구하는 이상은요, 이게 쉽게 경제에 무너지질 않아요. 근데 중국이 그거를 못하는 겁니다. 중국이 전 세계 기축통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막 찍어내도 중국처럼 미국처럼 그렇게 경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것이 좀 가장 큰 맹점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중국은 지금 15억 명이라는 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돈을 찍어내도 15억 명이 그 경제 틀이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에 다시 얘기해주면 미국의 우월하다는 거는요, 군사하고요 기축통화에는 요 두 개 가지고 까부는 겁니다. 절대로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중국 공산주의 사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요. 중국은 이게 쉽게 전제주의예요. 중국은 뭐냐면은 당이라는 공산당이요, 입법, 사법, 행정 이걸 다 이렇게 잡았죠. 그래가지고 중국은 이 검찰보다는요, 이 경찰이 더 우선주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추구해가지고 하는 나라가 이 경찰 국가로 간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뭐 공수처법이다, 뭐 검찰 개혁이 경찰 위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검찰을 무력화시킨다는 그런 식으로 가는데요.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도 무슨 문제 있어가지고 변호사 얘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중국에도 변호사가 있어? 변호사 제도가 있어?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내가 드리고 싶던 조선정님이 딱 무슨 얘기냐면은 형사 사건은 변호사가 필요 없지만 민사 사건은 그래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끝장나게 생겼어요. 이 경찰국가 되면 검찰 이렇게 되면은요, 검찰까지 다 하니까 검찰에서 나오고 하는 것이 이제 변호사니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저기 하고 있지만 솔직히 우리나라는 변호사도 이거 똥 칠하는 새끼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변호사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검찰도 그냥 무력화시키고 경찰 국가를 딱 하게 한다는 것이 쉽게 말하자면 저기예요. 지금 문재인 세력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딱 얘기하는데 뭐였냐면은 홍콩에 왜 데모가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홍콩에 왜 데모가 시작됐냐면요. 내가 중국에서 오래 살았지만은요. 뭐 무슨 사건이 이렇게 어떤 안 좋은 사건이나 무슨 비방하는 사건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지도 새도 모르게 가지고 중국 꽁알이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죽였는지 살렸는지 아무 언론에 발표가 안 나고 그냥 나오고 그리고 말아요. 그것이 홍콩의 시위가 시작된 근본 동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큰 서적에 어떤 주인이 이렇게 지도세우는 게 잡혀가고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간 거죠. 그러니까 반체제 인사식으로 이렇게 가고 했으니까는 중국에 있는 꽁안이 와가지고 그놈을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세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사회입니다. 그거는요, 제가 살았을 때도 그냥 그런 걸 많이 저기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뭐냐면 어떤 이게 안 좋은 사건이 딱 있으면은요, 어떤 영장을 발부한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지도서를 해가지고서 두세 명이 딱 와가지고 그냥 잡아가 버려요. 이거 옛날에는 컴퓨터 PC방을 딱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냐면 이렇게 간혹가다 이제 황색이라고 하는데 포르노를 이렇게 보고 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딱 와가지고서는요, 그냥 다 뺏어가요. 그냥 컴퓨터하고 그냥 전선줄 다 빼고 컴퓨터 다 들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면 니네들 PC방에서 황색 포르노 봤어. 그냥 그 얘기하면 그냥 다 가져가고 맙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지드새도 모르게 그냥 꽁한 몇 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요. 그 잡아가면요. 병원에 사거나 뭐거나 이런 거 뭐 어떻게 누가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병원 이렇게 그 경찰서에 구류시키고요. 그러고서 끝나요. 그래가지고 죽이고 살리는 건 아무 저기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중국에는 이 경찰까지도 공산주의가 딱 자리에 딱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문재인이 추구하는 이 집중적으로 추구해 가는 이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 사회를 갈구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이 검찰도 무시하고요. 쉽게 말하자면은 이 경찰 위주로 해가지고서 지도사도 못하게 자기들 일당 체제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 문재인이 추구하는 그런 식의 지금의 사회입니다. 추구하는 그 이념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이 공변의 이변과 해가지고 검찰을 막 그냥 믿어요. 그러면서 윤 총장이 그거를 뭐 조사해줬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순진하게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세요. 순진하게 하지 마시고요. 쉽게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어떤 구실을 잡아가지고요, 그냥 윤 총장 그냥 아웃시키면 끝이에요. 아웃시키면은 문제는 그냥 만세 해결입니다. 그냥 중국 공산당처럼 경찰국가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저기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에 와서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1960년도 4.19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요. 지금 이렇게 젊은이들이 검은 우산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검은 옷 입고 검은 마스크 쓰고 검은 우산 쓰면서 시위를 한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미적미적 가다가는요 끝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개 60년 전 4.19 사건과 이렇게 전개 60년 전 4.19 사건과 같은 운기이면서 지금의 그 정권 잡은 거 이인영이다 윤종석이다 그런 놈들처럼 주사파가 시위에 70, 80년대 시위한 것처럼요. 화염병의 과격 시위밖에 이 나라를 살리고요. 제대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저는 이제 군대 갔다 나와서 늦게 공부해가지고선 80년대 초에 이렇게 대학교를 다녔거든요. 예, 입학은 70년대 후반 때 이렇게 했는데, 그때 뭐냐, 광주 사건이고, 유신첩해가지고, 데모를 되게 많이 할 때 저는 대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때는 뭐 했냐면요, 상당히 과격하게 데모를 했습니다. 그냥 화염병, 저쪽에서 최루탄 쏘면 화염병 던지면 돌 던지면서 과격하게 데모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것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홍콩의 거물사 식으로 이렇게 식으로 조용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홍콩도 한국 다 이렇게 이제 사그라들고 해가지고서 문제가 많이 이렇게 되긴 하지만요. 분명한 것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7, 80년대 지금 정권 잡은 주사파가 시위하던 것처럼 화염병을 돌멩이질을 하는 과격 시위를 하는 수밖에 이 정권을 타도해가지고선 부정선거를 올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번 얘기를 하자면요, 내년은 1961년도, 내년 2021년은 61년도 5.16 혁명이 일어난 그런 식의 운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차기 대권을 잡고자 하는 사람은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듯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분명히 저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부정선거를 이슈화하고 이 사람이 끌고 나가야 돼요. 지금 민경욱이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경욱이 동영상을 딱 보면 민경욱 대통령 이렇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엔 민경욱이는 사주라서는 그릇이 아닌 것 같아요. 대권 잡을 그릇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대권을 잡고자 하는 차기 대선자는 뭐냐면, 특히 내가 안철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은 이렇게 컴퓨터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서버 조작했다, 개수기 조작했다, 그 다음에 통계학적으로 나온 거를 이 안철수가 얘기를 하면은 더 잘 먹힐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하나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증거를 입증하면서
증거를 입증하면서 이 사람이 차고 나가면은요, 차고 나면은 이 안철수가 차기 대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과연 하겠느냐 이거죠. 저는 홍준표에서도 많은 점수를 줬는데 홍준표도 엊그저께 딱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무슨 얘기면 이렇게 오프라인 해가지고선 이렇게 그 뭐야 많은 선거에 참관인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게 부정선거 가능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꼭 전응하시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준표도 그래서 너도 닭다가리구나. 그러고 나서 나는 홍준표 제껴놨어요. 근데 안철수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전산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요번에 조작선거는 사전 선거 해가지고 이 컴퓨터 조작을 해가지고선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이 이 안철수가 좀 밝혀가지고 차고 나가가지고 내년에 차기 대권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뭐냐 4.19 사건이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때 이제 20만 대통령이 하야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길게 화염병의 과거 시위로 이렇게 나가면은 문재인이 하야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의 운해요. 근데 지금에 내가 이렇게 놀란 것 중에 뭐 하느냐면 이렇게 지금에 이렇게 뭐 저기 젊은이들이 이제 검은 시위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매스컴에서는 메이저 매스컴에서는 그걸 다루질 않아요. 이건 뭐 KBS나 뭐 SBS나 JTBC나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그거를 다루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그걸 그냥 위안부야 해가지고 다루지 않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의 뭐냐면은 이 문재인 이 세력들이 중국 공산당처럼 이 매스컴도 다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홍준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설령 문재인이 탄핵이 되면은 이 탄핵이 되겠습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선 국회에서 탄핵이 됐다 하더라도요. 그 대법원이 헌법위원회 해가지고선 그것까지 사법까지 장악했기 때문에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 탄핵이 이렇게 탄핵이 됐다 하면 땅땅땅 때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까지 다 자기 좌파 세력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사법까지 다 장악한 상태에서는요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공병호나 이병구는 저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자주하다 보는데 자꾸 검찰의 윤 총장을 들먹이면서 이 사람을 해주길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울했죠. 참 순진하구먼.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중국의 공산주의 사회가 어떤 주의 사회인지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자유스럽게 자유를 쟁취하면서 제대로 되는 길은 젊은이들이 그 옛날에 그 지금의 정권 잡은 뭐 이인영이나 그 임종석이 그런 이 주사파들이 대모하듯이 화염병의 과거 시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것이 점점 사회적 문제가 돼가지고 이 대중 매스컴에서 발표가 나고 외국에서도 부정선거 인물 이렇게 증명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그 국민들이 크게 이렇게 폭동일식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면은 문재인이 문재인이 그렇게 하야하지 않으면은 나라가 이렇게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야만이 내년 1961년 5월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내년에는 이 큰 정치적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운이라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이 돌아가는 추세가 60년 전, 1960년도, 61년도에 그 명리 역사적 윤회 사건하고 비슷하게 전개될 것 같아가지고 다시 이 동영상을 올리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